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굴삭기 운전 기능사 필기를 독학으로 그냥 보고 왔고요. 지금 실기도 오늘 접수를 했는데 지금 연말이라 그런 건지 실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마감이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데 오늘 접수 시작하자마자 지금 1시간 반 만에 마감이 다 돼가지고 저는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양에다가 실기시험을 접수했어요. 원래 제가 큐넷 관리하는 공단 쪽에다가도 산업인력공단 아시죠? 산업인력공단에다가도 문의했을 때 상시시험이라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넉넉하게 접수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필기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간단히 얘기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리 요약한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링크까지 설명 부분에 넣어놓는 그런 진행으로 한번 오늘 굴삭기 운전 기능사 필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굴삭기 운전 기능사를 보시려면은 이 큐넷이라는 공인 자격증 접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큐넷에서 국가공인으로 하는 대부분의 자격증들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시험 주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44 8000번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상시 기능사 뭐 이렇게 접수가 뜨죠. 그러니까 현재 접수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은 요 부분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바로 뜨니까 요거 누르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접수하시고 접수비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즘 이제 이 자격증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자격증들은 취업에 연관된 자격증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좀 딱 첫날 접수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접수를 넣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 원서 접수는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서 누르셔서 접수하시면 되니까 요거까지 이제 큐넷이라는 사이트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고요. 여기서 접수 모든 과정이 진행되니까 요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PC보다 스마트폰 어플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더 에러도 더 적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로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자 우선 굴삭기라는 게 이렇게 사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굴삭기는 두 가지 종류로 대체적으로 나뉘어요. 뭐 대형, 중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험에서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를 가지고서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다루느냐, 이렇게 탱크 바퀴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바퀴가 요거는 포크레인이 아니네요. 이렇게 탱크 바퀴처럼 된 이 무한 궤도식이라고 하는데 이 탱크 바퀴처럼 한 요런 추진체를 가지는 요런 포크레인 굴삭기는 무한 궤도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한 궤도식, 이게 계속 돈죠. 무한으로 계속 궤도를 돈다. 무한 궤도식이고, 자 요렇게 바퀴형이 있어요. 이게 타이어식입니다. 타이어식과 무한 궤도식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요거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어렵지가 않게 정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왜 처음부터 제가 얘기 드리냐, 저도 이제 완전 문외한으로 그냥 3일 공부하고서 시험을 본 건데 자꾸 문제에서 타이어식과 무한 궤도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무한 궤도식이 저는 이 상부체, 이 위에 부분을 상부체라고 하거든요. 요게 계속 회전을 하는 거를 무한 궤도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한궤도식은 타이어식 대신에 탱크 바퀴처럼 돼서 바퀴가 이렇게 무한으로 도는 그런 게 무한궤도식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버킷 있죠. 버킷이라고 해요. 바구니. 요 버킷의 종류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종류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알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자주 나오는 버킷 문제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버킷의 종류를 간단하게는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버킷이 여기 달려있죠. 버킷이 달려있고 여기가 지금 암이라고 해요. 암. 여기가 암이고 여기가 붐입니다. 붐, 암, 버킷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위쪽에 상부 회전체, 하부 추진체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상부, 하부로 나눠져서 하부는 앞으로 직진, 후진, 그 회전 뭐 이런 걸 가능하게 하고 이 상부는 요 포크레인 이 버킷과 암과 붐을 구성을 해서 요거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요거를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용 몸체, 그거를 상부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상, 하부와 요 사이 부분의 부품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도 중요하게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한 10회 이내 쪽 한 8회 정도 풀었고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 정리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약 정리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영상 마칠 건데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저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제 안 외워지고 꼭 외워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만 딱딱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쉬워,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막 뭐 운전면허 시험 수준이야 하는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운전면허 시험 봤던 거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 안 하시고 가서 시험을 보시면 합격 못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외울 게 없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기계적인 부분을 외워주시면 쉽게 통과를 하는 거고, 교통법규 관련된 부분은 원체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신 분들은 시험 문제를 쉽게 푸실 거예요. 근데 아리송한 교통법규들이 나오면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도 가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블랙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교통법규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뭐 규칙적인 부분은 많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교통법규라든지 뭐 아니면 많이 나오는 게 뭐 작업할 때 장갑을 껴야 되는 거, 뭐 고글을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문제를 푸시면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 한 5에서 6회 정도치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냥 이해하시고 외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이 내용에 없고요. 이제 저는 기계적인 부분을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계적인 부분을 외우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자, 우선 굴삭기에 대해서 뭐 규격이라든지 굴삭기가 어떻게 사용되냐, 뭐 이런 거, 뭐 굴삭기에 뭐 무게 중심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선적으로 좀 많이 모르실 만한 거는 굴삭기 규격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냥 문제 한 문제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냥 중량, 최대 중량, 최대 출력, 굴삭기가 팔 수 있는 최대 깊이,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규격 표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중량이라는 부분과 최대 출력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뭐 이 굴삭기가 버킷으로 펐어요. 이제 흙을 푸던지 뭔가를 무게가 있는 뭔가를 퍼서 올렸는데, 퍼서 올리는 과정에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은 바로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에 있는 무게가 못 받쳐줘도 앞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무게를, 중량을 이제 어느 정도 출력으로 작업을 할 수 있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작업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게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아까 얘기 드렸죠. 바퀴식이 아니라 탱크 바퀴처럼 생긴 거 있죠. 타이어식이 아니라 이 탱크 바퀴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트랙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다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 빠지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빠지는 원인들로 뭐 정렬이 불량하다, 뭐 아이들러의 마멸이 크다, 그 고속주행 중 급선회를 한다, 뭐 이런 때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아이들러라는 거는 이 트랙이 있으면 트랙의 앞부분 쪽, 약간 그 머리 쪽에서 약간 이게 방향 조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러라는 게 거기에 포함됐다라는 것만 우선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데 유리합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거 있어요. 그게 아닌 게 트랙 장력은 무관하다라고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트랙 장력이라는 건 트랙이 팽팽하냐 아니면 늘어져 있냐 이건데, 당연히 트랙 장력이 원인이 될 것 같은데, 트랙 장력은 문제 자체에서 나오더라고요. 트랙 장력은 무관하다. 그럼 트랙 장력은 어느 때 뭐 이용하냐? 트랙 장력은 스프로킷 이상 마모가 방지될 때 뭐 그때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이어서 외워버리시면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무한 궤도식이 뭔지 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 궤도식이 뭔지만 알고 지나가시고, 작업장치 부분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었는데, 우선 퀵커플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작업장치를 쉽게 교체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우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암이랑 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선 몸체에서 붐이 오고 암을 지나서 버킷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 힘의 전달 중에서 암과 버킷 사이에다가 낀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킥커플러가
그 사이에서 이제 퀵 커플러를 통해 가지고 작업 장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리고 데몰리션은 이제 높은 곳까지 작업이 가능하게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 굴뚝 및 건물 철거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 높은 곳, 굴뚝이잖아요. 그 건물의 높은 곳, 여기를 철거 작업을 할 때 데몰리션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리고 그래플,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잡을 수 있게 하는, 쉽게 집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랩 잡는다. 그 잡는 집게, 그 그래플 잡는 집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컴팩터는 여기 보시면 진동 이용 장치이고 마무리 다짐용이라고 했죠. 컴팩터라고, 여자분들 얼굴에 콤팩트 하시죠. 콤팩트, 이렇게 얼굴에 두드려서 화장 이렇게 분 두드리는 게 콤팩트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컴팩터는 마무리 다짐용이다. 마무리 다짐용 장치 컴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베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간간히 보기에는 나와요. 그 가지 훑기나 통나무 자르기에 사용을 하는 장치. 그리고 트리 펠러가 있고 펠러 번처가 있어요. 트리 펠러, 트리 나무를 임업을 한다. 별도만 가능한 임업기에 트리를 펠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랐잖아요. 벌도를 해서 나무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게 펠러라고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가서 번쩍 든다. 나무를 집재를 하는 작업장치다. 나무를 번쩍 든다. 이게 잘라놓은 나무를 번쩍 든다. 펠러, 번쩍, 이렇게 이어서 두 가지 장치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쉬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철근이나 H빔을 철거할 때 철근 H빔이 있으면 그걸 절단 작업을 해가지고 끊어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장치가 쉬어. 그리고 오거는 스크류로 구멍을 뚫는 장치. 그러니까 바닥에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을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깨끗하게 구멍을 내줄 때, 그럴 때는 오거를 껴서 이제 구멍을 깨끗하게 스크류를 돌려서 구멍을 뚫는다. 오거. 그리고 파일 드라이버, 지면에 천공 작업, 그러니까 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 있죠. 때려서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하는 거는 파일 드라이버. 그렇게 그냥 요 부분을 살짝 연관을 지어서, 파일 들어봐 하면은 천공 작업, 이거를 연관만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작업 장치들이고, 요게 이제 그냥 뭐 작업 장치로 이제 끼워서 요걸 사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이 장치들이 뭔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딱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버킷의 종류는 간단한 거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백호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게 파는 땅을 이제 흙을 파는 일반 버킷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요게 백호인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거.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도 끼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에 있는 거를 팔 수 있게 뒤집은 그런 모양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대로 버킷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셔블 버킷이 됩니다. 백호와 셔블 버킷, 백호를 뒤집어서 셔블 버킷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백호와 셔블 버킷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서, 셔블 버킷은 뒤집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상위 굴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파워 셔블은 이 셔블 버킷, 그러니까 뒤집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이 디퍼 덮개라는 거를 개폐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파워 셔블이에요. 그러니까 덮개가 있으니까 일반 셔블보다 더 많은 흙을 담아가지고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흙을 담아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덮개가 있으니까 더 많이 위에 있는 것을 굴착을 할 수 있다. 파워가 붙어서 파워 셔블. 디퍼 덮개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그리고 이젝터 버킷이 있는데, 이 이젝터 버킷은 진흙지대 굴착 작업 시 용이하다. 그리고 디칭 버킷, 폭이 좁아가지고 도랑 파기 작업 및 배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연관을 좀 지어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냐면, 디칭이니까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D 모양으로 해보시면은 폭이 좁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판다라고, 이게 포크레인처럼 이게 판다라고 생각하면은 폭이 좁으니까 도랑파기랑 배관 작업 가능한 얇은 폭을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디칭 버킷은 좁은 폭을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클리닝 버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백호라는 일반 이 버킷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그냥 일반 바구니처럼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는 바구니처럼 이렇게 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그냥 다 빠지고 건더기만 건져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클리닝이라는 단어가 그냥 세척한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물이 잘 빠지니까 거기서 막 자갈 놓고 씻을 수 있는 것처럼 클리닝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연관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잘 빠지는 버킷은 클리닝 버킷이고, 요거는 배수로 작업을 할 때 건더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고 물까지 안 푸게 쓸 수 있는 게 클리닝 버킷.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사이드 스윙 버킷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터널, 도로 제설 작업 등 협소 장소의 적재 작업. 그러니까 협소한 공간의 적재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사이드는 좁다. 그래요. 협소한 장소 적재 작업을 한다. 그 스윙 버킷. 그래서 요거를 약간 사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협소한 장소의 적재 작업이라고 사이드 스윙 버킷을 연관 좀 씌우면 좋을 것 같고, V형 버킷이 있는데 V자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좌우 경사면이 그러니까 V자니까 이렇게 V자로 팔 수 있으면은 요쪽이랑 좌우가 지금 경사가 생기게 팔 수 있으니까 배수로 작업이 용이하다. 이렇게 V형 버킷 외우시면 됩니다. 연관으로 외우는 거죠. 이걸 직접적으로 외우면 솔직히 2, 3일이지만 또 까먹고 헷갈리고 너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섞여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관을 지어서 딱 뭐 하면 먼 거 같아.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어서 가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은 뭐 온도라든지 뭐 유압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요런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상의 원인, 결과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서지 현상 하면은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게 문제 이런 현상은 뭐냐 하면 서지 현상인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압력 증가 현상 딱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서지 현상, 압력 증가 현상. 그럼 뭐예요? 압력 증가 현상? 오일에서 속도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해서 이렇게 압력 증가 현상 먼저 읽고 요걸 읽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캐비네이션 현상 하면은 소음, 진동, 캐비넷에서 두들기면 막 소음이랑 진동이 날 거 아니에요. 막 쾅쾅쾅쾅 캐비넷 안에서 막 두드려봐요. 그러면 막 쾅쾅쾅 소음하고 이 철판이 막 진동이 되니까 캐비네이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는 근데 내용이 이제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 이렇게 뒤에 요걸 보시고 요걸 보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공동현상,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할 때 발생. 그러니까 캐비네이션은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거고, 공동현상은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캐비네이션과 공동현상을 엮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킹 발생. 노킹이라는 건 엔진에서 이제 막 깡깡깡깡 하면서 막 엔진에서 막 그게 걸리는 소리가 난다. 이런 걸 노킹이라고 하는데, 이 노킹 발생 시에 현상이 있어요. 이런 노킹을 발생할 때는 연료 온도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출력 저하와 엔진 손상.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거라는 거죠. 노킹이라는 게 나쁜 현상인 거예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 연소실은 온도가 상승하는데 배기가스 온도는 하락합니다. 이 반대 현상이죠. 연소실 온도는 상승하는데 배기가스 온도는 하락한다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 온도 상승, 배기가스 온도도 상승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채터링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터링 현상은 자력 진동 현상이라는 키워드를 우선 외우시고요. 이거 릴리프 밸브 등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가 나오고 밸브 시트 나오고 뭐 자력 진동 현상 뭐 높은 소리가 난다 하면 채터링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밸브가 많이 문제에 나오는 밸브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밸브가 문제 중에서는 릴리프 밸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이 카운터 밸런스도 간간히 나오는데, 릴리프 밸브는 우선적으로 유압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고, 그 과부하를 방지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최고 압력 제어, 과부하 방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는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있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퀀스라는 게 그러니까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작동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 작동이 안 되고 작동 순서가 있어서 작동 순서를 이게 순서대로 제어를 해준다. 그러니까 순서를 잡아준다, 제어해준다, 정리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 작동 순서에 관련된 거 시퀀스 밸브. 자, 언로더 밸브. 유량, 여기 위에는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이었고, 언로더 밸브는 유량을 리턴을 시켜서 규정 압력 이상을 상승 시 동력 절감을 위한 밸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량을 리턴 시킨다. 규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동력 절감을 위한 밸브다. 이게 언로더 밸브. 그래서 요거 언로더 밸브는 동일한 밸브 이름으로서 무브화 밸브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밑에 교축 밸브는 그냥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축 유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체크 밸브는 모든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체크 밸브는 다 있거든요. 체크 밸브라는 건 무조건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이 역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밸브를 무조건 체크 밸브라고 어느 분야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밸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 밸브하고 체크 밸브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 밸브는 잔압 유지라는 이렇게 키워드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문제 또 책 밸브라고 나오는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그냥 책 밸브는 잔압 유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란 요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 외우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카운터 밸런스 하면 그냥 자유낙하 방지예요. 유압 실린더의 자유낙하 방지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유량 제어가 나오면 유량을 제어하는 거는 유량으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냥 유량, 속도를 연관지어서 그냥 유량하면 속도다. 뭐 무슨 얘기가 있어도 유량하면 속도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탄가는 디젤에서는 세탄가고 가솔린에서는 옥탄가입니다. 그리고 요 세탄가는 디젤에서 사용하는 값인데 요거는 디젤의 폭발성과 착화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연관성으로 물어봐요. 이게 뭐냐를 물어보지 않고 세탄가, 디젤, 옥탄가, 가솔린 그러면 디젤의 폭발성, 착화성은 세탄가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가까운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가끔 잘 나와요. 왜냐하면 디젤로만 사용하는 거 아시죠? 다 디젤이에요. 가솔린이 없습니다. 이 장비들은 디젤이다 보니까 디젤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많고 가솔린과의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 뭐 이런 거를 가끔가다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거는 외울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넘어가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는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설명이 들어갔는데 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구성품으로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물재킷은 당연히 라디에이터니까 물재킷과 물이 들어가니까 물재킷도 될 것 같은데 물재킷은 아닙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유압 에너지를 기계로 바꾼다. 직선 회전 운동 유압 실린더 모터가 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이 스트레이너가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그 유압류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유압펌프 흡입관에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유압펌프의 흡입관에서 약간 그림도 이게 가끔 그림 문제가 스트레이너는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에서 밑에 점점점점 돼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부분이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이너,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를 한다. 그리고 과급기. 가스에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공기 펌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과급기의 일종으로 뭐 디퓨저라는 게 있는데 그냥 디퓨저 자체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다. 이게 디퓨저다. 과급기는 터보 차저나 블로어라는 게 있다. 추갑기 어큐뮬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추갑기라는 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엄청나게 정확하게 풀기는 뭐하고 작업용 순간 공급, 맥동 제거, 충격 압력 흡수, 압력 보상 이런 게 있다. 그 스테이터는 교류 발전기에서 전기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작업용은 교류 발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교류 발전기에 전기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스테이터라는 거를 많이 답으로 나와요. 그 스테이터라는 게 뭐 교류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 중에서 교류 발전기에만 있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류 후 직류 스테이터는 정류라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인데 그걸 스테이터가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센터 조이트 이 선의 이름이라는 게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포크레인을 보시면 굴삭기에 상부와 하부가 있잖아요. 상부 회전체, 하부 추진체. 그럼 상부와 하부에 유압 라인을 연결하는 회전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회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가 회전을 하고 하부만도 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를 회전 이음을 한다. 유압 라인을 연결하는 회전 이음.
그게 센터 조인트, 회선의 이음, 그리고 다른 말로 스윕을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그 스윙록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스윙록 장치는 상부와 하부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고정, 그러니까 스윙록이죠. 스윙 도는 걸 잠근다. 스윙록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아워미터가 그냥 아워미터 하면은 못 풀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못 풀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되게 쉬운 거죠. 아워미터, 장비를 가동하는 시간만 체크하는 미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계가 뭔지 아시죠? 이게 체크가 되고 있는 미터계 있잖아요. 그 계기판에 장비가 아워, 시간, 가동한 시간을 체크해주는 미터기, 그러니까 아워미터. 그러니까 이 아워미터를 가지고 장비 점검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000시간, 2000시간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뭘 점검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워미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압장치는 무슨 원리를 이용하냐? 파스칼 원리. 파스칼 원리만 답입니다. 다른 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유압장치 파스칼 원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오일의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면 압력도 떨어지고 펌프 효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오일 점도, 압력, 펌프 효율이 같이 일관성 있게 비례해서 떨어진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카운터 웨이트는 이제 굴삭기에 보시면 요 뒷부분 있죠. 요 뒤에 요게 이제 무게가 중심이 잡히도록 뒤에 무게 중심을 둬서 이제 굴삭을 할 때 이제 무게 중심을 뒤에서 잡아주는 거죠. 앞에서 파는 무게만큼을 뒤에서 무게 중심이 맞아야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현상이 안 생기니까 무게 균형을 유지한다. 웨이트. 그래서 카운터 웨이트. 굴삭 작업 시 안전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세요. 근데 뭐 요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보시면은 조금씩 다 이해가 가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 음주 측정 기준은 0.03 이상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음주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축전지 충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충전 방법은 정전류입니다. 충전 능률은 좋은데 수명이 단축된다. 정전압입니다.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가끔, 요 문제가 하나 나오진 요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잘 나오는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가 나오는데, 이제 플러스는 포지티브,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해서 적색, 흑색으로 나뉘고, 이제 플러스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 쭉 외우고 한 줄 쭉 외워요. 이게 국다, 가늘다로 써놨는데, 국다 뭐 비슷한 걸로 다른 걸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늘다와 뭐 얇다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 다른 단어들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연관지어서 비슷하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몇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축전지 관련돼서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특별표지 부착 대상이 있는데, 이 문제가 꼭 나와요. 이 문제는 거의 꼭 나오더라고요. 이 특별표지 부착 대상은 요 기준들이 있어요. 이 초과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요 기준을 초과를 한 큰 장비에 대해서 특별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면은 무조건 이 특별 표지를 부착을 해라. 요런 명령적인 그런 규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린 게 이 벌칙 부분인데, 이 벌칙을 정확하게 외우려면 너무 애매하게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나눴거든요. 우선적으로 기준은, 문제에 나오는 기준은 2년 2000이야, 1년 1000이야, 그러니까 2하고 2고, 1하고 1이고, 300, 100, 50,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2년 2000 이하가 뭔지가 헷갈려서 그걸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2년 2000이 할 때는 미등록 개조, 요게 나오면 2년 2000 이하. 1년 1000 이하는 부정, 면허, 음주, 뭐 부정으로 등록을 했다. 부정, 면허를 뭐 취소됐다, 뭐 면허에 관련된 내용, 뭐 음주를 했다, 이러면은 1년 1000 이하. 그리고 300만 원이 나오면 적성 검사와 기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300만 원. 그리고 등록번호, 안전기준, 교육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100만 원. 그리고 위반, 생활침해, 정기검사, 거짓 신고, 요 키워드들이 나오면 50만 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딸딸딸 외우실 분들은 책에 있는 거 문제집 보시면 문제 밑에 항상 정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외우시면 되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로 뽑았어요. 키워드로 요런 단어 나올 땐 요 문제, 요 벌칙, 요 문제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요 벌칙, 요런 식으로 외웠어요. 일종 대형 운전면허인 기계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은근히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막 예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푸시는 대로 그냥 이 덤프트럭이면은 당연히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으셔서 모르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인터넷 찾으셔가지고 아 이런 기계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행 레버 회전 이게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행 레버 회전이라는 게 이게 무한 궤도시 이게 트랙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랙에 이제 모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모터가 앞뒤에 있으면 앞에만 돌리던지 뒤에만 돌려가지고 회전을 한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돌려가지고 회전을 하면은 뭐 이제 이게 한쪽으로만 주행을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피벗 회전이고 이거를 두 개를 다 돌려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돌려요. 하나는 정으로 돌리고 하나는 역으로 돌려요. 뭐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제자리에서 뱅 돌게 하는 거는 스핀 회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만 돌렸냐, 두 개 다 돌렸냐에 따라 가지고 피벗 회전과 스핀 회전으로 나뉜다는 거죠. 요거는 개념만 이해를 해도 한 문제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 역회전 방지 장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게 문제가 보통 이게 가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와이어 로프가 풀리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는 무엇냐? 역회전 방지 장치.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이건 뭐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외웠어요. 그 냉각장치, 내부 물때 이런 건 나오는 게 기관 과열의 원인.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기관의 과열의 원인은 그냥 그 문제 예시를 보다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딱 막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냥 냉각장치의 내부 물때. 아니 내부에 물때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과열이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러면 근데 과열의 원인입니다. 헷갈리라고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가 이 냉각장치 내부 물때예요. 라디에이터 막힘, 냉각 및 오일 부족. 요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데 요 헷갈릴 만한 게 냉각장치 내부 물때는 과열 원인입니다. 그리고 분사 노즐 시험기 점검 사항이 요 문제가 가끔 잘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답이 이거예요. 분사 개시 압력과 후적을 점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번호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은 녹색 판에다가 흰색 글씨를 쓰고 영업용은 주황색 판에다가 흰색 글씨를 쓴 번호판을 쓰고 관용은 흰색 판에 검은 글씨를 쓰고 임시용은 흰색 페인트판이에요. 페인트 칠을 한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이제 흰색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다 검은 글씨를 쓴 거. 그러니까 관용과 임시용이 똑같은 흰색 베이스에다 검은 글씨를 쓴 거니까 그냥 흰색 판이라고 썼는데 흰색 페인트입니다. 근데 그냥 그거 색깔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최고 속도 요 문제도 이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요거 100분의 20만 외우시면 돼요. 100분의 20의 주행 경우 요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고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눈이 요건 이상이고 요건 미만이에요. 요 20mm 미만이고 이상인 거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 화재 분류는 요거는 이제 화재 분류의 예로 보기로 나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경우 어떤 소화기를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ABC 소화기 아시죠? ABC 소화기. ABC 다 끌 수 있는 거 ABC 소화기. 답은 거의 다 ABC 소화기던지 아니면 기름에다가 물 부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상식적인 거.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거는 배제를 하고 이 몇 급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 K급 주방. 그 이제 좀 더 여기서 정리를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안 외워지는 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기계가 있어요.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기계가 아니냐 기냐도 물어보고 소형 건설 그러니까 3톤 미만의 소형 건설 기계냐 아니면 3톤 이상의 기계냐 뭐 이거를 보기 중에서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게 나오는데 뭐 하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건 정리를 못 하고 이것도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이런 거다 그때 찾아주고 살짝 이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비했을 때 지금 시간을 엄청 많이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가 생각보다 필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외우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3일 동안에 그냥 정리해서 조금 외웠는데 그냥 63.3점으로 간신히 턱걸이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